자, 우리 교재 9페이지 11번부터 쭉 살펴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문장과 문장 사이에 렉처 노트 있죠? 그 렉처 노트 그 밑에 빈 공간에 필요한 부분들을 잘 필기 하시고, 내가 직접 손으로 써봤던 것들이 훨씬 더 오래 기억에 남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니까, 자, 그렇게 이제 알아두시고 쭉 정리 한번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11번에서는 일단 지금 이 문장에서 동사가 어떤 거냐, 그것도 봐야 되거든요. 동사가 어떤 거냐 이렇게 봐야 되는데, 여기 보면 얘를 동사로 착각할 수 있는데 얘가 동사가 아니라 앞에 여기가 동사라는 것을 잘 기억해 주세요. 먼저 leverage라는 단어도 같이 기억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되게 많이 기출이 됐던 단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명사로 쓰일 때하고 동사로 쓰일 때하고 약간 다르긴 하는데, 명사로 쓰이면은 지렛대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 지렛대는 언제 쓰는 건가요? 혹은 지렛대의 역할이 바로 뭘까요? 지렛대. 무거운 물건을 좀 더 힘을 적게 들이고 이제 올릴 수 있게끔 해주는 거, 그게 바로 지렛대죠. 그쵸? 그래서, 무거운 물건을 힘을 적게 들이고 들어 올릴 수 있도록 뭔가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렛대라는 의미에서 사실은 이 뜻으로 지금까지 많이 명사 의미로 그 출제가 됐었고요. 동사를 쓰이면 그래서 뭐뭇에 영향을 미치다, 즉 뭐뭇에 영향을 미치다 해서 influence하고 비슷한 뜻으로 같이 기억 좀 해주세요. 명사를 쓰이면 원래 지렛대라는 뜻이지만 이게 influence의 의미가 있다는 걸 잘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그러면 앞쪽에 보니까 The Classic Prisoner's Dilemma 이렇게 쭉 시작을 하죠. 자, 그러면 얘도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 보면 클래식이 딱 보이는데, 클래식은 원래 명사로 쓰였을 때는 고전이라는 뜻이죠. 그쵸? 고전음악 했을 때 그 고전이라는 뜻인 거고, 형용사로 쓰였을 때는 고전의 이 뜻이 아니라 형용사를 쓰일 때 고전의 그 뜻은 classical 이렇게 쓰는 거고, 이게 형용사를 쓰이면 전형적인, 대표적인 그 뜻이죠. 그쵸? 전형적인, 대표적인 해서 typical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형적이거나 대표적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뜻이겠죠. 그쵸? 그래서 무엇과 비슷한 의미, general과 비슷한 의미라는 거, 요걸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일반적인 죄수의 딜레마는, 혹은 전형적인 죄수의 딜레마는 불신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쵸? 불신에 영향을 미칩니다. 뒤에 보면 죄수들 사이에 불신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쵸? 그래서 어떤 그 동일한 범죄에 공모한 사람들이 이제 2명이라고 치면, 걔네들을 이제 수사할 때 한꺼번에 불러놓고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불러놓고 수사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야, 너 이번 일에 대해서 네가 어디까지 관여했어? 네가 다 했다며? 누가 그래요? 저 그러지 없는데요? 야, 너랑 한 새끼가 다 풀었어, 임마. 네가 다 했다고. 맞지? 아니에요. 그 새끼가 했거든요. 처음부터 그 새끼가 계획을 짰거든요. 저는 원래 그렇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래? 새로운 사실이네. 이렇게 하면서요, 대지신문을 딱 하면서, 연기가 어색했네, 진짜. 아무튼, 자, 대지신문을 하면서 뭔가 둘 사이에 불신을 조장하고, 불신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범죄의 자백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뒤쪽에 보면 이게 이제 범죄의 그 뜻으로 쓰인다고 보시면 되고, 물론 명사를 쓰면 범죄자라는 뜻이 있고요. 뒤에 confession은 자백 혹은 고백이라는 뜻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앞에 나오는 접도 컨의 느낌을 살려서 함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얘는 그냥 자백, 고백 그 뜻으로 같이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러면 범죄의 자백을 프로보크하기 위해서 죄수들 사이에 불신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기 있죠. 그쵸? 여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딱 한번 끊어보세요. 여기 딱 끊어보면 앞쪽에서 프로가 딱 보이는데, 프로가 붙으면 기본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말? 프로는 기본적으로 앞을 가리키는 말. 그 다음에 여기에서 VOK 이렇게 쭉 나오죠. 필요한 것들은 이렇게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VOK가 바로 call, 부르다. 그러면 provoke는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 앞으로 불러내다라는 뜻이죠. 앞으로 불러내다라는 뜻. 야, 나와봐. 나와보라고, 이 새끼야. 쫄았냐? 쫄려면 돼지시든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앞으로 딱 불러내면서 뭔가 자극하고 도발하는 것. 됐죠? 자극하고 도발하는 것. 그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불러내다. 그래서 자극하다. 상대방을 자극해서 약간 싸움을 거는 그런 느낌이죠. 그쵸? 그래서
자극하다, 도발하다. 그러면 자극하거나 도발을 한다는 것은 어떤 좋지 못한 사건을 발생시키다, 유발하다. 이제 이 뜻으로 이제 쓰인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는 약간 자극하다, 도발하다 그런 의미에서 뒤에 나오는 유발하다. 그래서 발생시키다 그 뜻이죠. 그쵸? cause하고 비슷한 의미다. 이렇게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pro가 앞이고 book가 바로 불러내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요. 일단 provoke 자체가 그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provoke하고 관련된 거 예문 몇 가지만 밑에 정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적어주세요. provoke와 관련된 예문 세 가지만 쭉 필기 먼저 하겠습니다. 쭉 한번 적어보세요. Plans for a new ring road have provoked a lot of interest. 여기서부터 맨 밑에 Why he's in a good mood. 자, 거기까지 쭉 한번 적어보세요. 그 예문을 적고 나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그 라그에 돌아가면 꼭 한 두어 번씩만 더 읽어주세요.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보면서 익숙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떠오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게 가장 좋아요. 부담은 줄이고 좀 자주 본다는 느낌으로요. 쭉 필기 해주세요. 그러니까 약간 자극해서 그 화나게 하는 느낌? 그런 거로 생각하면 돼요. 자극해서 화나게 하는 거. 그래서 뭔가 좋지 않은 일 따위를 발생시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건데 일단 지금 첫 번째 예문을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사실은 첫 번째 뜻으로 나올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두 번째나 세 번째보다는요.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그냥 말 그대로 화나게 하다, 자극하다. 됐죠? 화나게 하다, 자극하다. 이제 그 뜻이 되는 거고 세 번째부터 이제 거꾸로 올라가 보면 형용사로 시작하고 뒤에 투부정사죠. 그쵸? 앞쪽에 가주어, 요게 비동사와 함께 생략되었다고 보면 딱 좋아요. 문장을 형용사로 시작하고 뒤쪽에 투부정사 형태가 보이면 앞쪽에 가주어하고 비동사, 이리즈가 생략됐나 봐. 어차피 가주 해석을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better, 더 좋습니다. Not to provoke him, 그 사람을 자극하지 않는 것이. 그 사람이 여기 in a good mood 여기 쭉 보이면 기분이 좋은 그 뜻이죠. 그쵸? 그러면 그 사람 기분 좋을 때 자극하지 않는 게 더 좋아. 무슨 말? 기분 좋을 때 화나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좋아. 그 뜻이겠죠. 그쵸? 그래서 이건 자극하다 그런 의미에서 화나게 하다. 그 다음에 요건 화가 나다 그런 뜻이겠죠. 그쵸? 자, 그리고 into가 보이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만 화살표 만들어주면 딱 좋아요. 즉 앞에 나왔던 일로 인해서 into 이하가 된다. 뭐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into ing 이렇게 나오면 뭐뭐하게 되다. 그런 느낌으로 같이 기억하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그녀는 다른 뭔가에 의해서 화가 나서 making comments 말을 하게 되었다. 그녀는 화가 나서 말을 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뒤쪽에서는 regretted 다음에 목적어가 빠졌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목적격이거든요. 그대로 이제 앞에 거 꾸며주는 걸로 보면 돼요. 어떤 말을 한 거예요? 나중에 후회할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녀는 화가 나서 나중에 후회할 말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예문에서 보면 plans for a new ring road 이렇게 딱 보이는데 요거 어떤 뜻일까요? 요거 ring road 도로는 도로인데 어떻게 생긴 거예요? ring은 원래 반지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고리란 뜻도 있죠. 반지나 고리처럼 어떤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을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가는 도로 우리가 그건 보통 순환도로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ring road가 외곽 순환도로 그 뜻입니다. 외곽 순환도로. 자, 그러면 새로운 외곽 순환도로에 대한 계획이 많은 관심을 발생시켰다.
됐죠? 많은 관심을 발생시켰다. 이렇게 provoke까지 잘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예문이 provoke의 가장 일반적인 뜻이긴 하나, 그러나 실제로 독해에서는 첫 번째 뜻으로 뭐뭇을 발생시키다 이 뜻으로 자주 등장을 하니까 요거 기억을 좀 해두세요. 아시겠죠? 자, 우리 11번에 나오는 classic, 그 다음에 leverage, 그리고 provoke까지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는 12번으로 가겠습니다. 12번. 자, 보세요. 12번은 첫 번째 딱 보니까, 자, 그들은 필수적인 데이터를 제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프로그램이 이렇게 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딱 보니까 stretch가 보이고, 그 다음에 뒤쪽에서 strain 이렇게 쭉 보이는데,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의미에서 약간 이런 뜻으로도 쓰일 수 있겠구나. 그걸 늘 생각해야 되거든요. 항상 구체적인 의미에서 약간 추상적인 비유적 의미까지 잘 떠올려 주셔야 돼요. 자, 원래 stretch는 바로 어떤 뜻인가요? stretch. 몸을 이렇게 쭉 뻗는 거. 자, 쭉쭉 뻗어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뻗는 게 바로 stretch죠. 그쵸? 그래서 몸을 쭉 뻗는다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동 범위를 다 활용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쵸? 쭉 뻗어서 뭔가 해보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stretch가 모든 능력을 사용하다. 됐죠? 모든 능력을 사용하다. 이제 그 뜻을 쓰이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strain이 딱 보이는데요. 노력하다 혹은 안간힘을 쓰다. 적어보세요. stretch는 모든 능력을 사용하다. strain은 노력하다, 안간힘을 쓰다. 자, 이런 뜻으로도 같이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요. 실제로 이렇게 stretch하고 strain이 약간 이런 그 추상적인 의미 혹은 비유적인 의미로도 쓰이는데요. 예문과 함께 기억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딱 두 개만 더 쓰겠습니다. 적어주세요. 자주 보는 게 좋습니다. 자주 보는 거. This course should really stretch you. 그 다음에 밑에 괄호는 밑줄 stretch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라는 거 우리가 아까 한번 봤던 걸 영어로 옮겼을 뿐이고요.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마타는 들으려고 노력했지만 단지 희미한 소리를 들었을 뿐이다. 뭐 이렇게요. 앞으로 한 6번, 7번? 그 정도만 더 하면 되거든요. 많지도 않아요. 많지도 않으니까, 날씨가 좀 더 쌀쌀해지고, 그 다음에 더 쌀쌀해지면 이제 딱 시험이니까 그 전까지 더위 때문에 불쾌했던 일들이 많이 사라졌을 테니까 이제, 수학의 계절로 다가오고 있죠. 그쵸? 수학이야. 그 수학이 아니라 수학. 아무튼, 어찌됐건. 자, 그러면, 자, this course부터 그 밑에 마타가 있는 그 문장까지 가볍게 한번 살펴볼게요. 참고로 여기에서 그 course란 말이 보이죠. 그쵸? course란 말이 보이는데, 이 course는 어떤 것이 진행되는 과정이란 뜻으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배움이 진행되는 수업이란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뭐 봄학기 수업 혹은 가을학기 수업 그랬을 때 course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봄학기 수업을 1학기 수업 있죠. 그걸 spring course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가을학기 수업을 그래서 autumn course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과정이나 수업이라는 뜻으로. 그 다음에 뒤쪽에서 요거 보이죠. 그쵸? 우리가 그 조동사 should가 나왔을 때 꼭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이게 should가 보이면 뭐뭐 해야 한다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냥 should가 will의 느낌으로도 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수업은 정말로 당신의 모든 능력을 사용할 겁니다. 당신의 모든 능력을 발휘하도록 해주는 수업입니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돼요. 됐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쭉쭉 뻗어 가지고 이렇게 하게끔 해주는 게 이 수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make use of가 뭐뭇을 이용하다 뭐 그 뜻이죠. 당신의 모든 능력이나 지능을 이용하다. 뭐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strain은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많이 봤던 거 있거든요.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그러면 우리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R은 동사 원형이 있었죠. try to 동사 원형이 가장 일반적이죠.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살짝 어렵게 나타나는 거, 살짝 있어 보이게 나타나는 게 바로 뭐라고? strain이라든가 strive to 동사 원형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try to 동사 원형을 조금 있어 보이게,
조금 수능스럽게 독해스럽게 바꾸는 게 strain to 동사 원형, strive to 동사 원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걸 이제 쉽게 말하면 make an effort 이런 표현도 쓴단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타는 들어보려고 노력했지만 잘 들어보려고 노력했지만 단지 뒤에 faint도 꼭 기억해 주세요. faint는 희미한 불빛이라든가 소리 따위가 희미한 이 뜻으로 되지 많이 씁니다. 그래서 단지 희미한 소리를 들었을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자, 좋아요. 자, 뒤로 가서 우리는 13번하고 또 14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3번은 약간 좀 불쾌하죠. 그쵸? 조낸 기네. 이런 생각 좀 들고, 그 다음에 이걸 딱 보는 순간 읽기 싫은데 어쩔 수 없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죠. 자, plants are their favorite target.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식물은 그들이 좋아하는 타겟입니다. They devastate fruit harvest and cause the American chestnut tree blight. 그 다음에 Dutch elm tree disease, ergotism 쭉 보이네요. 자, 일단 그 두 번째 문제부터 생각해 보면, 자, 그것들은 열매의 수확이나 과일의 수확이 되겠죠. 그쵸? 그걸 devastate 했고, 그리고, 여기 보면 chestnut tree 딱 보이죠? 이게 밤나무입니다. 밤나무. 그죠? 군밤할 때 그 밤나무 있죠? chestnut tree. 이게 바로 이제 밤나무가 되는 거고, 그 수입 제품 중에 chestnut 잼이 맛있어요. 밤나무 잼. 아무튼 밤잼. 어찌됐건 저 그거 맛있으니까. 아무튼 chestnut tree가 이제 밤나무가 되는 거고, 근데 이런 건 좀 알아야 되나요? 몰라도 됩니다. blight. 마름병. 넘어갑시다. 자, 마름병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 느릅나무 병. 역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ergotism, 맥각 중독 역시 넘어갑니다. 이게 수능 완성에 나왔던 예문이라 그냥 그대로 쓰는 것밖에 없는데, 참고로 여기 나오는 이 맥각 중독이라는 거, 이 맥자가 보리 맥자래요. 보리. 그래서 뭐 보리와 관련된 건데, 뭐 잘못 노출이 되면 뭐 두통, 구토 뭐 이런 거. 어찌됐건. 자, 중요한 건, 자, 밑에서 이제 우리가 이것까지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요 단어 있죠. 그쵸? 요 단어하고 요 두 단어를 꼭 기억해 주세요. 꼭 기억해 주시고, 여기 implicate가 있고, 그 다음에 devastate가 있는데, 일단 implicate부터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얘는 근데 있잖아요. 얘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편할까요? 여기에서 나왔다고 생각해 보면 사실 의미도 좀 비슷하거든요. 그럼 얘를 알면 얘를 알 수 있겠죠. 얘를 모르면 얘도 몰라요. 자,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문제는 건데, imply가 바로 무슨 말이에요? imply. 그쵸? 암시하다라는 뜻으로 들어봤죠. 그쵸? 암시하다는 뜻인데, 자, 그러면 어떤 사실을 암시하다. 뭐 말하는 것을 어렴풋이 나타내다.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쵸?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암시하다, 시사하다 그랬을 때, imply만 기억하지 말고 요걸 잘 기억해야 돼요. 여기 보면 suggest 보이죠? 그쵸? suggest가 원래 어떤 뜻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많이 알고 있는 게 제안하다는 뜻으로 많이 알고 있죠. 그쵸? 그래서 제안하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자료가 어떤 사실을 나타낸다, 시사한다, 암시한다. 이렇게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얘도 이런 뜻이 있다라는 걸 잘 기억해야 되고요. 그래서 implicate는 그냥 이렇게 봐도 돼요. 아, 그래서 그래,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떤 의미가 되는 거라고? 암시하다는 뜻이 되는 거죠. 어떤 것을 암시한다라는 걸 이렇게도 또 가능하거든요. 뭐뭇의 원인임을 보여주다. 이렇게도 같이 적어주세요. 뭐뭇의 원인임을 보여주다. 그러니까 원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 뜻으로 implicate도 같이 기억하면 돼요. 원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 쭉 보니까 얘가 4만 명을 죽였고, 그 다음에 이걸 발생시켰을 때에 원인임이 드러났다. 됐죠? has been pp니까 현재 완료 수동태죠. 그쵸? 원인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원인이라는 것이 보여졌다.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위쪽에서 이제 devastate가 이제 더 중요한 단어긴 하는데요. 얘는 이 두 가지 뜻으로 기억하시고요. 이게 살짝 어렵게 느껴지면 그냥 이런 뜻으로 보면 돼요. 그렇죠? 어떤 것을 암시한다. 뭐 그렇게 봐도 돼요. 그렇게 봐도 되는 거고. 자, 여기에서 devastate를 꼭 기억해야 되는데요. 자, 일단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devastate 딱 보이잖아요. 그쵸? 연필 들고 적어봐요. 연필 적어보시고. 자, 여기 보면 요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보이죠. 그쵸? 지난 시간에도 이제 가볍게 언급을 한 적이 좀 있는데요. 단어를 구성할 때 단어의 뿌리가 되는 게 어근이고 그 단어 앞에 붙이는 게 이제 접두어잖아요. 그쵸? 자, 근데 어근과 접두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라고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뭐가 더 중요하다고? 어근이 더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쵸?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아래쪽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뒤에 나오는 것을 강조할 때도 쓰이거든요. 강조할 때도 쓰이거든요. 그러면 존엔 요거 한다는 뜻이겠죠. 그쵸? 졸라 이거 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VAS, 그 다음에 WAS 이렇게 모양이 비슷한 거, 발음이 비슷한 걸 같이 생각해 보시고 얘를 같이 묶어서 요게 바로 어떤 의미? empty, 텅 빈 이렇게 적어보세요. 텅 빈.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오는 거냐면 가득 차면 비워야 하는 것 혹은 비워서 버려야 되는 것. 그래서 쓰레기가 거기서 나와요. 그렇죠? 가득 차면 비워야 하는 것. 그래서 비워서 버려야 하는 것. waste, 그 쓰레기라는 뜻이 이제 여기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요거 별표. vast, 무슨 말인가? vast. 방대한, 거대한 그 뜻이죠. 방대한, 거대한 그 뜻인데 우리가 텅 빈 교실에 들어간다 생각해봐요. 딱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어. 그럼 텅 빈 공간은 아무래도 나에게 작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누군가 가득 차 있으면 그 안에 내 자리 한두 개를 찾아가면서 작게 느껴지는 거지만 텅 빈 공간은 어떻게 느껴진다? 상대적으로 크고 거대하고 방대하게 느껴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대한, 방대한 그 뜻으로 되는 거고 이해하고 비슷한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요거 있죠. 그렇죠? 엄청난 거대한 요거 있죠? 엄청난 휴지. 잘 알죠? 그죠? 엄청난 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아무튼, 자, 그러면요. 얘는 그럼 어떤 의미예요? 완전히 텅 비게 만드는 거죠. 그쵸? 도시라든가 어떤 특정한 지역에 건물도 세워져 있고, 그 다음에 나무도 잘 자라고 있는데, 그걸 완전히 텅 비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파괴하다라는 뜻이겠죠. 파괴하다, 황폐화시키다. 됐죠? 파괴하다, 황폐화시키다. 그게 devastate. 그리고 파괴하거나 황폐화시킨다라는 것을 심하게 손상시키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적어주세요. 심하게 손상시키다, damage severely 하고 비슷한 게 devastate. 그러니까 그냥 파괴한다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완전히 파괴하는 거죠. 완전히 텅 비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devastate. 됐죠? 이렇게 같이 기억해 주세요. 중간에 나오는 chestnut tree, 밤나무 얘도 같이 좀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implicate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devastate하고 같이 기억해 주세요. 자, 14번으로 가겠습니다. 14번은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으니까 얘는 가볍게 볼게요. 자, 14번을 일단 쫙 보면 자,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합니다. To create new antibiotics to combat deadly infections than it is to produce vanity drugs that grow hair. 이렇게 쭉 보이죠. 일단 antibiotics가 딱 보이는데 anti가 붙으면 뭔가에 저항하고 반대한다.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쵸? 뭔가에 저항하고 반대한다는 느낌이 되는 거고 바이오는 그냥 생명체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생명체와 관련된 거 생물학을 그래서 biology 이렇게 이제 쓰는 거죠. 그러면 뭔가에 저항하는 거니까 이렇게 딱 보시면 돼요. 항자의 의미 보면 되겠죠. 그쵸? 한자 느낌 항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당연히 이렇게 딱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딱 보면 되겠죠. 항생제 이렇게 보면 되겠죠. antibiotics가 그래서 항생제. 자, 그러면 새로운 항생제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그쵸? combat은 싸우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뒤에서 infection이 바로 어떤 뜻이 있어요? infection이 감염 혹은 감염병 이 뜻으로 쓰이죠. deadly의 별표. 근데 이 단어도 우리가 사실 익숙하기는 해요. 일단 품사가 부사가 될 수도 있지만 주로 형용사로 쓰인다는 것을 잘 기억해 주세요. 원래 형용사 플러스 ly는 부사가 되는 게 일반적이죠. 그쵸? 얘가 형용사니까 이렇게 쓰면 부사가 되는 게 일반적인데 근데 얘는 그냥 형용사 형태로 자주 쓰이는 거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치명적인.
됐죠? 치명적인 그 뜻으로 deadly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동의어 생각나는 거 있을까요? 치명적인 그쵸? 그래서 뭔가 치명적인 매력이 있는 뭐 그런 걸 우리가 보통 옴무 파탈 뭐 그렇게 해야죠. 그쵸?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난 아니야. 자, 아무튼 어쨌든 페이탈이 바로 이제 치명적인 이제 그 뜻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도 같이 적어주세요. 치명적인 가끔 나오거든요. 가끔 나오니까 lethal 얘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치명적이라는 것은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 잘 나옵니다. mortal 그쵸? 그래서 MORT가 무엇과 관련이 있는 말? 죽음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만 같이 알아두세요. MORT가 죽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그 일을 처리하는 장의사를 그래서 mortician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아무튼 자, 모터리 그래서 죽어야 하는 치명적인 뭐 그런 뜻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요거 터미널 있죠? 터미널. 그렇죠? 사실 터미널은 그 버스의 종점 아닌가? 그쵸? 어떤 사람의 삶의 종점이라 생각하면 돼요. 삶의 종점을 만들어내는 병이니까 말기의 혹은 치명적인 됐죠? 말기의 치명적인 그 뜻으로 말기 질환 그랬을 때 terminal disease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얘네를 같이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요 여기 나온 이 치명적이라는 얘네들 있잖아요. 그쵸? 얘네들이 딱 있는데 얘를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얘를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이렇게 쓰면 어떤 뜻일까요? Deadly lecture. lecture가 강의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치명적인 강의다.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강의.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어떤 느낌일까요? 치명적인 강의다. 긍정의 느낌일까요? 부정의 느낌일까요? 약간 부정적 뉘앙스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냐? 꼭 그런 건 아니죠? 그쵸? 치명적인 강의다 해서 지루한 수업이다. 뭐 이렇게도 이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참고로 적어주세요. 아, 오늘 진짜 그 강의 치명적이었어. 그래서 무슨 말이야? 해서 It's extremely boring. 존내 지겹다라고. 나가지 말고 열심히 합시다. 자, 아무튼 어찌됐건 그래서 그 deadly가 그래서 지루하게 하는 뭐 그런 뜻으로도 가능은 하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 근데 사실 여기서 이 deadly보다 더 중요한 건 뒤쪽에 얘거든요. 그래서 얘를 잘 기억해 주세요. vanity가 바로 어떤 뜻이 있어요? vanity가 허영이라는 뜻이 있는 거죠. 그쵸? 자, 봐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 머리칼이 나게 하는 약을 만들까요? 아니면 그 감염병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항생제를 만드는 게 나을까요? 뭐가 더 낫겠어요? 그쵸? 대머리면서 항생제를 맞을래? 아니면 머리칼은 나지만 금방 죽을래? 이렇게 얘기해 보면 뭐가 맞겠어요? 당연히 감염병과 싸우는 그쵸? 여기 나온 것처럼 항생제를 만드는 게 훨씬 더 낫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치명적인 감염과 싸우도록 혹은 감염병과 싸우도록 항생제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머리가 자라게 하는 허영심을 만족시켜주는 약을 만드는 것보다. 사실 둘 다 되는 게 좋죠. 그쵸? 자, 머리카락도 많고, 그쵸? 자,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 vanity가 이제 허영 혹은 허영심이라는 뜻인데, 형용사하고요. 이렇게 관련된 거 몇 가지를 같이 기억해야 돼요. 적어주세요. 앞쪽에 필기할 내용들이 조금 있고요. 뒤로 가면 좀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기운 내서 적어주세요. They are vain and ostentatious by nature.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uselessly, in vain의 의미까지 같이 한번 적어보세요.
일단 그 첫 번째 예문에서 vain은 말 그대로 허영심이 있는 그 뜻이 되는 거고, 그 옆에 ostentatious 약간 어렵죠. 과시하는 그 뜻입니다. 자랑하고 과시하는. 자, 그들은 by nature는 본질적으로 혹은 천성적으로 본성이 그 뜻이거든요. 즉 그냥 본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본래. 자, 그들은 본래 그들은 천성이 허영심이 있고 과시하는 게 좀 있다. 그쵸? 그들은 천성적으로 허영심이 있고 과시하는 게 있다. 그 다음에 밑에는 여러분 그 허영심이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쓸데없는 걸 가지고 있는 거죠. 그쵸? 쓸데없는 것, 그 다음에 효용이 좀 없는 것, 그걸 가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헛된, 무의미한 그 뜻입니다. 헛된, 무의미한. 자, 그러면 저 사람은 출혈을 멈추기 위한 헛된 시도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출혈이 멈추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그쵸? 출혈을 멈추려는 헛된 시도를 했다. 그래서 in vain이 딱 보이면 이 vain 자체가 허영심이 있다라는 것은 뭔가 쓸모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in vain에 아무런 소득이 없는, 됐죠? 아무런 소득이 없는, 쓸모없이 그 뜻입니다. 헛된 혹은 허사가 돼요. 헛된, 허사가 돼요. 그게 바로 in vain. 됐죠? 열심히 노력했지만 in vain이었다. 무슨 말? 열심히 노력했지만 허사가 되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됐죠? 자, 여기 in vain까지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우리는 이제 옆으로 가서 15번부터 18번까지 쭉 한 번만 읽어주세요. 15번부터 18번까지 읽겠습니다. 자, 15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기 보면 at the end of the session 딱 보이죠? 세션의 밑줄. 세션은 어떤 것을 하는 시간이라든가 기간, 그 뜻으로도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어떤 것을 하는 시간이라든가 기간, 그게 바로 이제 세션이 되는 건데, 자, 그러면 그 교육 기간이 끝날 때, 어떤 것을 하는 그 기간이 끝날 때 당신의 청중은 최소한 혼란스러워 할 것이고, at the worst는 최악의 경우에는 완전한 절망감을 느낄 것이다. 절망감 적어주세요. despair에서 절망감. 얘는 그대로 기억하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면 여기 보면 이 spare라는 거 있잖아요. 이 spare라는 게 희망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앞에 나오는 D가 부정적 뉘앙스니까 희망이 없다. 그래서 절망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스페어를 희망으로 외우느니 그냥 디스페어를 절망으로 외우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아시겠죠? 어근을 외우는 게 그렇게 도움이 안 될 때는 그냥 단어 그 자체를 외우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디스페어가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절망감 그 뜻으로 얘는 그대로 기억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디스페어가 딱 보였을 때 약간 어렵다면 접두어 D가 가리키는 뉘앙스가 부정적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디스페어는 그래서 부정적 뉘앙스의 절망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밑으로 가서 16번을 볼 건데요. 16번에 별표 좀 해주세요. 16번. 자, 16번 보면, 자, 그러나, knowledge of the opportunity, 기회에 대한 지식은, 즉, 기회를 알고 있는 것. 그리고 opportunity는 뒤에서 투부정사의 수식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기회를 아는 거야? 마이그레이트 우리가 많이 봤죠? 많이 봤지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하세요. 이주하다라는 뜻이죠. 그쵸? 이주하다는 뜻인 거고,
보통 이제 뭐 사람이나 혹은 동물이 집단으로 이주하다 뭐 그 뜻으로 이제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만 더 적어주세요. migratory 이렇게 딱 쓰면 이제 이주하는 그 뜻이 되는 거고 뒤에 이제 이렇게 딱 쓰이면 이렇게 쓰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migrating 이렇게 쫙 쓰면 이주하는 새들이기 때문에 계절이 바뀌면서 이주하는 새들이니까 얘네가 뭐가 되는 거라고? 철새다. 이렇게 적으세요. 계절이 바뀌면서 이주하는 새니까 이주하는 그 뜻이고 그래서 이주하는 새들 철새를 그래서 migratory birds 혹은 migrating birds 이렇게 한다는 거 같이 기억하시고 이제 15번에 일단 이제 나머지 살펴보면 그러면 그 developed economy니까 바로 뭘까요? 발전된 경제죠. 그쵸? 선진 경제 국가 혹은 말 그대로 경제 선진국 이렇게 봐주셔야 돼요. developed economy 그래서 경제 선진국. 자 그러면 경제 선진국으로 이주하는 기회에 대해서 knowledge 아는 것은 그 다음에 앞에 나오는 그 이코노미를 꾸며주는 관계 부사라고 보시면 돼요. wages are higher for skilled labor. skilled labor니까 숙련된 노동에 대해서 급여가 더 높은 선진 경제 국가로 이주하는 기회에 대해서 아는 것은 밑에 한번 볼까요? 밑에 이렇게만 적어주세요. lead가 보이죠? 그쵸? lead 목적어, 그 다음에 뒤에서 to 부정사 이렇게 딱 보이죠? 그래서 뭐뭐뭐뭐로 이끌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냥 lead 목적어 to 부정사, make 목적어 동사 쭉 적어주세요. 뭐뭐뭐뭐로 만들다 이런 식으로요. 뭐뭐뭐로 만들다. 잘 보면서 따라주세요. 자 그러면 숙련된 노동에 대해서 급여가 더 높은 선진 경제 국가로 이주할 기회에 대해서 아는 것은 사람들이 더욱 고급의 그 뜻이겠죠? 더욱 고급의 교육을 추구하도록 만든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migrate보다 역시 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쵸? 별표해 주세요. 추구하다 적으세요. pursue에서 추구하다 꼭 기억하시고 이 pursue가 이제 그 추구하다라는 의미는 사실 어떤 거냐면 쭉 처음부터 끝까지 쫓아가면서 뭔가 하는 것. 처음부터 끝까지 놓치지 않고 쫓아가면서 뭔가 하는 그런 추구가 바로 pursue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최근에 그 인기 있었던 그 시리즈물 있잖아요. 넷플릭스에서 그 DP 혹시 아시나요? DP? 그쵸? DP가 보면 이렇게 DP가 있잖아요. 요게 이제 요게 탈영병이라는 뜻이거든요. 탈영병이라는 뜻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어디에서 저기에서 이제 명사 형태죠. 그쵸? 탈영병을 추적하는 사람. 그래서 탈영병을 잡아오는 헌병 있죠? 그걸 이제 DP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쫓아다니면서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 그게 바로 뭐다? 그게 pursue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됐죠? 자, 집중해서 예문 몇 가지만 더 쓰겠습니다. 자, 얼른 적어주세요. 잘 써서 두 달 뒤에 저 단어가 나왔을 때 망설임 없이 해석도 잘하고 문제 잘 풀 수 있게끔 I pursued a fox to the end of the lane. 그리고 맨 밑에 a career in politics까지 쭉 적어보세요.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놓치지 않고 쭉 쫓아가면서 하는 것.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건 지금 길 끝까지 여우를 pursue했다. 무슨 말? 쫓아가다.
됐죠? 쫓아가다, 쫓다 그런 뜻이 되는 거고 얘는 추구하다, 계속하다 적어주세요. 추구하다, 계속하다 그 뜻으로요. 그래서 자 그건 계속해야 하는 야심 있는 목표였다. 그 다음에 be determined to 동사원형은 뭐뭐 하기로 결심하다. 그렇죠? 그러면 그녀는 그 정치에서의 경력을 추구하기로 계속 정치를 하기로 됐죠? 정치에서의 경력을 추구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정치를 하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쫓아가다 쫓다 그런 의미에서 뭔가를 놓치지 않고 계속 따라가면서 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추구하다 계속하다 그런 의미까지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뒤로 가서 17번하고 18번 또 두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만 더 기운 내주세요. 자, 일단 여기 보니까 17번에서는 아마도 생태견에 이때 survive는 뭐뭐에서 살아남다 그리고 뭐뭐을 견디다 됐죠? 뭐뭐에서 살아남다 뭐뭐을 견디다 그 뜻이 되는 거고 trimmed down이라는 게 딱 보이죠? 그쵸? 자, 여기에서 요거 잘 적어주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trim이 딱 보이죠? trim이 딱 보이는데 trim은 요렇게 딱 적어놓으세요. trim은 기본적으로 cut, 자르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서 예쁘게 다듬는 거 있죠. 그게 trim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trim은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고? cut의 의미가 있다. 자르다라는 의미. 자 그러면 자 생태계는 조금 더 많이 잘리는 거죠. 그쵸? 여러분 그 자른다라는 것은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서 보기 좋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예산 따위를 자른다라는 것은 삭감하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trim이 바로 뭐뭇을 줄이다 그 뜻으로도 가능해요. 자 그러면 생태계는 자신의 이제 쭉 생존과 관련해서 자신이 살 수 있는 그 범위가 계속 이렇게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감을 잡을 수 있겠어요? 즉 여기 쭉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뭐냐면 생태계가 자신이 살고 있는 생태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계속해서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생태계는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행동 범위가 trimmed down, 줄어드는 것을 견딜 것이다. 견딜 것이다. 자, 그리고 여전히 모든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할 것이다. 그쵸? 생태계는 인간의 행동으로 인해서 많이 파괴되어도 여전히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해 줄 것이다. 그 뜻이 되는 거고 trim 자체가 cut의 의미가 있어서 적어주세요. 시험이 얼마 안 남았을 때는 그 예문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꼭 같이 보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 단순히 단어 뜻은 기억할 수 있는데 그게 적용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He had trimmed his hair and beard. 그 다음에 the government will help either to increase taxes or trim his budget. 그리고 맨 밑에 trim이 형용사로 쓰이는 거 있죠. A housing estate with trim garden. 여기까지 같이 쭉 적어보세요. 첫 번째는 그 사람의 머리칼과 비어드가 턱수염이죠. 그쵸? 턱수염을 어떻게 했다고? 자르다. 그쵸? 자르다는 뉘앙스 그대로 가면 돼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니까 가버너는 주지사죠. 그쵸? 그 주지사는 세금을 올리거나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세금을 올리거나 예산을 컷해야 된다고. 예산을 자른다는 의미니까 여기서는 줄이다. 그래서 reduce하고 비슷하겠죠. 그쵸? 자, 그리고 자, 밑에는 이제 요렇게
뭐뭇을 가지고 있는 전치사 with가 앞에 나오는 estate를 꾸며주는 건데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보니까 garden이라는 명사 앞에 쓰였으니까 얘는 당연히 어떤 거? 형용사로 쓰였죠. 그쵸? 그럼 형용사로 됐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잘 자린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정원에 있는 나무들 있잖아요. 거기에 불필요한 부분들을 잘 잘라내고 잘 자른 정원이기 때문에 잘 가꾼 적어주세요. 잘 가꾼. 이 뜻으로 쓰입니다. 자, 그리고 하우징 에스테이트는 주택개발단지. 그렇게 적어보세요. 주택개발단지. 그러면 잘 가꾼 정원이 있는 주택개발단지. 됐죠? 잘 가꾼 정원이 있는 주택개발단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18번부터 해서 3개만 더 살펴보고요. 뒤에 문제 풀어볼게요. 자, 조금만 더 기운 내주세요. 자, 18번 가겠습니다. 18번이요. 18번에서는 뭐 다른 것보다도요, 당연히 alienation, 요거 잘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fear 있죠, fear. fear에도 별표 좀 해주세요. alienation과 fear, 이 두 가지만 기억할 건데요. 일단 alienation은 그 소외 혹은 소외감 그 뜻이거든요. 뭔가 멀어진다는 느낌이잖아요. 자,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alienate에서 나왔죠. 그쵸? alienate에서 나왔고, alien은 이렇게 같이 적어놓으세요. alien이 바로 어떤 의미? foreign의 의미가 있다. foreign은 외계의, 외국의 그 뜻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 이런 뜻이 생기는 거죠. 그쵸? 낯선, 그런 의미에서 외국의 이제 그 뜻이 생기는 거죠. 낯선. 그래서 외국의 이제 그 뜻이 이제 같이 생기는 건데, 그럼 alienate는 어떤 의미냐면 말 그대로 낯설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렇죠? 낯설게 만든다는 뜻이니까 소외감을 느끼게 하다. 멀어지게 하다 그 뜻이죠. 그래서 멀어지게 하다는 뜻으로 같이 기억해 주세요. fear은 바로 뭘까요? fear. 자, 현대 삶에 대한 깊은 소외감과 좌절이 새로운 세대의 작가들에게 이랬습니다. 그렇게 보이죠? 그쵸? 자, 여기서 이제 여기 이제 주어가 되는 거고, 여기 주어가 되는 거고, 여기 이제 딱 동사가 되는 건데, 원래 fuel은 명사를 쓰면 연료죠, 연료. 그쵸? 그러면 동사를 쓰였을 때는 연료를 공급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자동차 연료를 공급하면 더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뭐 하는 걸까요? 자극하다, 격려하다. 됐죠? 자극하다, 격려하다. 적어주세요. 자극하다, 격려하다. 그래서 격려하다, 장려하다 그런 느낌이니까 encourage의 의미로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극하는 거니까 무엇도 있다고? stimulate도 있다고 이렇게 적어주세요. 자극하다, 격려하다. 자극하다, 격려하다. 이 뜻을 잘 기억해 주세요. 됐네요. 자, 그리고요, fear과 관련해서 예문 2개만 더 쓰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너무 힘들다 생각하지 마시고 잘 적응해야 돼. 잘 적응해서 진짜로 딱 이걸로 끝내는 걸로. 그쵸? 정리해 주세요. Vehicles were running out of fuel in the traffic jams. 그리고 맨 밑에 The inspectors report added fuel to the workholes. 이렇게 딱 보이죠? 적어주세요. 일단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연료란 뜻이죠. 그래서 버추얼림이니까 석유란 뜻. 그쵸? 석유란 뜻 쓰는 거고, 여기 보면 run out of 보이죠? 그쵸? 뭐뭇을 다 써버리다. 혹은 뭐뭇을 고갈시키다. 그쵸? 뭐뭇을 다 써버리다, 뭐뭇을 고갈시키다 그 뜻인데요. 차량은, 비어클이 차량이죠. 차량은 교통체증에서 연료를 다 써버리고 있다.
그쵸? 차가 막히는 상황에서 차량들이 연료를 다 써버리고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거고, 그 다음 그 밑에 인스펙터는 검사관 혹은 조사관 그 뜻을 보면 돼요. 그 조사관의 보고서는 그 요거 잘 기억해야 돼. 명분이라는 뜻으로도 쓰이죠. 그쵸? 원인이라는 뜻만 기억하면 안 돼. 전쟁의 명분. 그쵸? 전쟁의 명분에 무엇을 더했다고? 연료를 더했다라는 거죠. 그쵸? 우리는 어떤 일이 더 잘 되게끔 만들거나 혹은 더 악화되게끔 만들 때 불난집에 부채질한다. 약간 그런 말 하죠. 그쵸? 불난집에 부채질한다. 이런 말 하는데 얘네들은 요 표현을 씁니다. 그쵸? 뭔가 이렇게 더 잘 되도록 혹은 더 상황이 안 좋아지도록 뭔가 추가하는 그런 행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면 동기를 부여한다. 그런 느낌을 보시면 돼요. 전쟁의 명분에 더 많은 동기를 부여한다. 이렇게요. 앞에 나오는 그 조사관의 보고서가 전쟁을 해야 되겠다는 그 명분에 기름을 쏟아 부은 거죠. 그쵸? 그 명분에 기름을 쏟아 부은 거니까 더 잘 타게끔, 더 잘 되게끔 그렇게 동기를 부여해 주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인센티브가 동기라는 뜻이니까 여기서는 fuel이 위쪽에 petroleum, 석유란 뜻도 있지만 휘발유란 뜻도 있지만 연료란 뜻도 있지만 밑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일을 더 하게끔 해주는 동기라든가 자극 이런 뜻으로도 가능하다. 자, 19번하고 20번 읽어주세요. 19번하고 20번 읽어주세요. 여기서 craft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craft는 만들다. 적어주세요. craft는 만들다.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만드는 사람 있죠. 어떤 공예품 따위를 만드는 사람, craftsman 이렇게 쓰면 장인, 그쵸? 장인이라든가 공예가 그 뜻이 되는 거죠. 장인이라든가 공예가 그 뜻으로 어떤 것을 잘 만드는 사람. 그래서 craft가 만들다는 뜻을 보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craftsman 여기에다가요. 이렇게만 딱 붙이면 단어에 ship을 붙이면 앞 단어의 의미를 갖는 추상명사. 됐죠? 단어에 ship을 붙이면 추상명사. 그래서 그 친구 있죠, 친구. 친구가 friend죠. friend에다가 뭘 붙이면 ship을 붙이면 친구의 의미를 갖는 추상명사니까 우정 혹은 친구 관계, 그걸 friendship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craftsmanship 이렇게 딱 쓰면 용부터는 어떤 뜻이라고? 그쵸? 장인 정신 이제 이렇게 이제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 그 똑똑한 도서관 사서가 단순하고 긍정적인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신디를 captivate 했던, captivate 무슨 말? 사로잡다. 됐죠? captivate는 사로잡다. 우리가 보통 누군가를 움직이지 못하게 사로잡을 때는 그 사람의 무엇을? 그 사람의 머리 있죠, 머리. 그쵸? 머리를 이렇게 딱 잡는다. 그 느낌이에요. 캡 자체가 머리. 간단하죠? 그래서 머리에 쓰는 모자도 뭐예요? 캡이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어떤 집단의 머리, 우두머리가 그래서 주장을 그래서 캡틴 이제 그렇게 쓰는 거죠. 그쵸? 캡이 머리.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뭔가를 사로잡을 때는 그 사람의 머리를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captivate라는 것도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마지막 20번 보겠습니다. 20번에서 verify가 딱 보이는데요. 별표해 주세요. verify는 별표. 자, 그러면 일단 verify는 확인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진실임을 확인하다. 이렇게 적어보세요. 진실임을 확인하다 이제 그 뜻인데 참고로 여기에서 ver 여기 딱 보이는데 ver 요게 바로 어떤 의미냐? 요게 바로 이제 진짜의, 진실의 그 뜻이거든요. 진짜의, 진실의 그 뜻인데 근데 요게 이런 의미를 갖는 어근이라는 게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근데 우리는요 얘가 들어가 있는 거 이 표현은 다 알죠. 그쵸? 이 표현은 다 알죠. very가 바로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매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쓰는 very는 어떤 의미냐면 요게 여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참으로 진실로 그 느낌이에요. 참으로 진실로. 그래서 진짜 좋다 그런 말은 뭐라 그래? very good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매우 좋다가 아니라 야 진짜 좋아. 진짜 좋아. 그래서 그들이 항상 정말 긍정적으로 표현할 때는 very good, very good 이렇게 이제 많이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VR 요거 자체가 진실이다 혹은 진짜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요거 들어본 적 있죠? 그쵸? 베리타스란 말 들어본 적 있죠? 그쵸? 그래서 요게 바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진리라든가 진실이라는 뜻으로 이제 그렇게 쓰이는 거죠. 그쵸? 뭐 진리는 나의 빛, 뭐 그랬을 때. 그쵸? 자, 그때 이제 쓰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verify 자체가 확인하다라는 뜻인데 영어에는 확인하다, 입증하다 이걸 비슷한 뉘앙스로 보고요. 그래서 확인하다, 입증하다 이런 표현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서 나온 김에 정리하겠습니다. 놀라지 마시고 얼른 적어주세요. 자, 오늘 마지막에 이렇게 필기가 많은 부분이 이게 끝이거든요. 오늘 쭉 적어보세요. 맨 마지막에 refute는 이제 반대 의미가 되는 거고요. verify가 확인하다, 입증하다는 뜻인데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이 있거든요. 얘네들 다 기억해 주세요. 여러 번 읽어주세요. 자, 적어주세요. 이제 거의 다 했어요. 뒤에 이제 5문제만 풀면 되거든요. 예문은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까지 보면 충분히 이해되죠. There was no one around.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해 줄 어떤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투부정사 이하가 앞에 나오는 원을 꾸며주는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야, 근데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verify가 확인하다는 뜻이고 그리고 확인하다라는 건 진짜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prove의 의미가 있다라는 걸 잘 기억해야 돼요. prove의 의미. 이 prove라는 걸 조금 어렵게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구나. 그 다음에 뒷받침하다, 지지하다. 그 다음에 확인시켜주다. 요거 특히 잘 기억합니다. substantiate 있죠? 요게 입증하다, 확인하다는 뜻으로 꼭 기억해야 돼. 요게 어디에서 나왔다고? substance라는 물질에서 나온 거거든요. 물질을 보여준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구체적으로 진짜 존재한다라는 것을 입증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쵸? 말로만 하는 게 아니니까. 저거 잘 기억해 주세요. 생각보다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establish는 뭐 자리 잡게 하는 거니까, 확립하는 거니까 당연히 뭐 확인해 주는 거고 입증하는 것이 되는 거고 얘는 support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지지하다, 뒷받침하다. 그 다음에 요거 있죠. 그래서 valid가 타당한 그 뜻이잖아요. 타당하다라는 것을 입증하다, 확인하다. 그 다음에 요거 딱 보이죠? 여기 말은 무슨 말인가요? authentic. 이게 진짜의 그 뜻이죠. 그쵸? 진짜의, 진실한 그 뜻이잖아요. 진짜라는 것을 말해준다. 그 다음에 여기 딱 보면 로버트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로버트는 사람보다 존나 튼튼하잖아. 그쵸? 확실하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다. 그 뜻입니다. 로버트처럼 정말 튼튼하고 강력하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
입증하다. 그 뜻으로 corroborate도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확실하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그쵸? ascertain. 그래서 확인하다, 입증하다. 됐죠? 확실하다라는 거. 얘는 바로 무슨 말이에요? 반박하다. 반박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야? 상대방의 주장에서 반박을 한다라는 건 그게 틀렸음을 말해주는 거죠. 그쵸? 그거 잘 기억해야 돼. 반박하다라는 건 상대방의 말이 틀렸음을 말하다. 틀렸음을 입증하다. 적어주세요. refute. 반박하다, 틀렸음을 입증하다. 반박하다, 틀렸음을 입증하다. 자, 거기까지 기억하시고요. 우리 교재 뒤쪽으로 가서 문제 5문제만 얼른 쭉 풀어주세요. 19페이지 6번부터 뒤에 10번까지 지금 읽고 풀어주세요. 지난 시간에 봤던 것들이 몇 개 나오면서 복습하는 느낌이 좀 있을 거예요. 쭉 한번 읽고 풀어주세요. 둘 중 하나 문맥상 적절한 거 골라주시면 됩니다. 또 알아요. 내일 시험 보는데 나올지. 그쵸? 아유, 내일 또 시험이네요. 내일 보고 10월달 보고 11월달 한 번만 더 보면 진짜 수능이죠. 그쵸? 네, 11월달에 아마 그 수능 보기 전에 한번 마지막으로 모의고사 한번 볼 거예요. 그때까지 봐야죠. 그쵸? 자, 어찌됐건 열심히 해서 꼭 이번 수능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입시에서 꼭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청소로 들어오지 않는다. 그 느낌을 가지고 공부를 꼭 해야죠. 그쵸? 내 인생에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다시는 그 시간으로 되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 느낌이 들게끔, 아쉬움이 없게끔 공부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자, 여기 볼게요. 조직 내에서의 갈등을 여기 딱 박스 쳐볼까요? Not always 무슨 말인가요? 항상 뭐뭐인 것은 아니다. 그쵸? 항상 뭐뭐인 것은 아니다. 그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그 뜻이죠. 자, 그럼 뒤에 undesirable이 바람직하지 않은 그 뜻인데 조직 내에서의 갈등이 항상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아니다. 바람직하게 여겨지는 경우도 있다. 그 뜻인 거죠. 그쵸? 얘는 화살표에서 이렇게 적어보세요. 항상 뭐뭐인 것은 아니다. 그 뜻이기 때문에 그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최소한 몇 가지 상황, 최소한 2가지 이상의 상황이 있다는 뜻이죠. 그쵸? 항상 뭐뭐인 것은 아니야. 그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 최소한 몇 가지? 2가지 이상의 상황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밑에 쫙 보니까 당연히 뭐가 맞을까요? 갈등이 갖는 가치에 대해서 얘를 통해서 당연히 어떤 생각이 있겠어요? 얘는 convergent는 한데 모이는 그 뜻이죠. 수렴하는 그 뜻이거든요. 수렴한다라는 것은 의견을 수렴한다, 하나로 모은다는 뜻이죠.
그쵸? 그 다음에 divergent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diverge에서 나왔고 그게 갈라지다, 나뉘다 그 뜻이기 때문에 갈라진다라는 것은 최소한 몇 개라는 뜻이에요. 최소한 두 개라는 뜻이겠죠. 이렇게 갈라지는 거니까. 그러면 최소한 두 가지를 나타내는 거니까 앞에 나온 not always하고 당연히 비슷한 느낌으로 divergent, 갈라지는, 다른 그 뜻이죠. 갈라지는, 다른 그런 의미에서 다른이라는 의미에 무엇과 비슷하고 different하고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다르다라는 것은 그러면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한. 그래서 divergent가 different 혹은 various 이런 의미라는 거 충분히 볼 수 있겠죠. 자, 뒤로 가서 7, 8, 9, 10 가볍게 가겠습니다. 자, 7번은 첫 번째 문장에서 otherwise의 박스 한번 쳐보세요. otherwise의 박스. 자, 그러면 otherwise는 원래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그렇지 않으면 그 뜻이죠. 그쵸? 자, 그럼 여기서 문맥상 어떤 뜻일까요? otherwise가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뜻이라는 건 앞에 문장을 부정한다는 뜻이죠. 그쵸? 그럼 앞에 문장에 뭐가 나왔으니까 나는 지금 멈출 수 없다라는 게 나왔죠. 그쵸? 그럼 얘는 그렇지 않으면 앞에 문장이 부정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한다면 멈춘다면 그 뜻이겠죠. 그쵸? If I stop 그 느낌이라는 거 감 잡을 수 있겠죠. 나는 멈출 수가 없어. 그렇지 않으면 즉 멈추면. 됐죠? otherwise는 앞문장이 부정이기 때문에 앞에서 멈출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기서는 멈춘다면 그렇게 정하는 거죠. 자, 그러면 나는 지금 멈출 수가 없어. 내가 멈춘다면 자, what I've invested so far. so far는 지금까지 그 뜻이죠? 내가 지금까지 투자했던 것을 잃게 될 거야. 물론 이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 프로젝트에 계속해서 투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 뜻이죠. 그쵸? 자, irrelevant에서 관련이 없는 거 적어주시고요.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relentless 요거 잘 기억해야 되거든요. 이게 누그러지지 않는, 그쵸? 멈추지 않는 그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멈추지 않는 그 뜻이니까 not stopping, not stopping 요거. 그 다음에 멈추지 않는, 누그러지지 않는 그런 의미인데 얘는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즉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누그러지지 않는, 멈추지 않는. 공격 따위가 멈추지 않는 거야. 그쵸? 그래서 가차 없는 무자비한. 요게 동정심이죠. 동정심이 없는 것. 멈추지 않는, 가차 없는 무자비한. 그 뜻으로 unrelenting, relentless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적어보세요. 옆에 두고 적어보세요. 이렇게 꼭 기억해 주세요. 요거. 그러니까 얘는 사실 요 단어가 있기는 해요. 요 단어가 있기는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less를 붙여서 약간 반대말의 뉘앙스를 만들어 준 건데 relent가 누그러지다, 수그러들다 그 뜻이 있기는 한데 그 뜻으로 시험에 좀처럼 잘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relentless라는 단어, unrelenting이라는 단어를 그냥 외우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멈추지 않는, 누그러지지 않는, 그래서 공격 따위가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가차 없는, 동정심 없는, 무자비한 그 뜻으로도 가능합니다. 됐죠? 여기서는 관련이 없다는 뜻의 irrelevant가 문맥상 적절하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돼요. 자, 8번 보겠습니다. 8번은 수학에 대한 걱정 혹은 수학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도 널리 퍼져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게 맞겠죠? 그래서 prevalent 동그라미 만연된 그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연돼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널리 퍼져 있는 거니까 당연히 만연된 널리 퍼져 있는 그 뜻이니까 당연히 무엇과 비슷할까요? widespread하고 비슷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잘 봐야 돼. 야, 만연된 문제라는 건 어떤 문제예요? 일부에게만 적용되는 어떤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 흔한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만연된 널리 퍼져 있는 그래서 흔한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요렇게 같이 기억해야 돼요. common을 잘 생각해야 돼. prevalent가 common이다 이렇게 외우지 말고 관점을 살짝 바꿔서 common을 살짝 있어 보이게 하는 게 prevalent다. common은 prevalent다. common은 prevalent다. 이렇게 해줘야지 prevalent가 기억이 날 거예요. 어려운 단어를 쉬운 동의어로 기억을 할 때요. prevalent는 common이다. 이렇게만 외우면 common이 머릿속에 들어와요.
근데 우리는 common보다 prevalent를 같이 알아야 되는 거죠. 그쵸? 관점을 살짝 바꾸는 거예요. common을 살짝 어렵게 prevalent. common은 prevalent다. common은 prevalent다. 이렇게 이제 같이 기억해 주세요. 됐죠? 만연된 널리 퍼져 있는 그 뜻이 결국은 말 그대로 common하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prevalent는 common의 의미인데 단어를 외울 때는 common은 prevalent, common은 prevalent, prevalent 좀 더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relevant는 우리 아까 봤었죠? 아까 봤었고요. 자, 9번하고 10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9번은 자 결국 얘는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 밑에 보니까 여기 한번 주고 볼까요? A powerful inner voice 딱 보이죠? 강력한 내면의 목소리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해주는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해주는 강력한 내면의 목소리 그게 바로 뭐다? 양심이겠죠. 그렇죠? 양심. 그 다음에 얘는 그냥 뭔가를 알고 있는 것 의식이죠. 그렇죠? 그래서 양심이란 뜻의 conscience 이게 이제 답이 되는 거고 자 마지막 10번 10번은 뒤쪽에 여기에 밑줄 그어볼까요? 자 그러면 before the film was released 이게 딱 보이죠? 영화가 개봉되기 전에 그쵸? 영화가 개봉되기 전에 하는 걸 무엇이라고 하는 건가요? 미리 보는 거죠. 그쵸? 영화가 개봉되기 전에 미리 보는 거. 보다는 뜻이고 미리니까. 그래서 프리뷰가 바로 어떤 뜻?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시사회라는 뜻이 되는 거고 오버뷰는 전체적으로 다 살펴보는 거니까 개요라든가 혹은 개관 이 뜻으로 같이 기억해 주세요. 전체를 쭉 살펴보는 거 개요라든가 개관을 오버뷰. 됐죠? 자, 오늘 했던 거 가볍게 한 번만 읽어주세요. 잠시 후에 리마인드 테스트 하겠습니다.